간밤 미국 이슈부터 국내 전망까지 함께 파헤쳐보는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새벽 공기가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예,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8월의 마지막 주 증시는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님과 매주 좀 짚어보는 그 악재들이 있었는데 그 악재들은 한 4가지 정도 네. 있었는데 그 후퇴한 반면에 새로운 또 다른 악재를 좀 신경 써야 할 지금 그쵸. 네,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역시 이슈들은 시장을 가만히 두지 않죠. 네, 네. 짚어볼까요? 사실 바람 잘 날이 없죠. 일단은 이제 시장을 조금 저희가 좀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신다면은 지난주 23일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강력한 통화정책 피벗을 언급했어요. 이제 50bp 비컷의 여지도 남겨놨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 시작되는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은 일단 국채 수익률이 하락 추세로 지금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달러와도 하락 추세로. 반면에 주말을 거치면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했던 교전 확대 이런 3가지 변수가 사실 이제 미국 증시에 지금 출현한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8일 엔비디아 실적 공개에 대한 이제 기대감, 경계감에서 또 기대감을 또 어제는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30일에 있을 이제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발표죠. 요거에 따라서 또 연준의 25bp 금리 인하냐, 50bp 금리 인하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중동 지역 리스크가 확대되는 부분, 특히 이제 국제 유가의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3가지 변수가 어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고요. 사실 그동안 그 급락했던 폭들을 대부분 다 회복을 하고 추가 상승을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저께는 좀 빠졌다가 어제는 좀 오르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기간 조정 측면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빅테크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제 저가 매수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수혜주, 특히 이제 친환경 산업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금융 쪽이요. 소비 확대 수혜주, 소비재,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해지에 필요한 금광주라든지 방산주, 정유주에 대한 변동성이 되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한 14.65까지 이렇게 완화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15.50으로 상승하면서 업종 간 조금 변동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당장 이제 오늘 밤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악재들이 좀 바뀌면서 좀 네. 기간 조정을 뭐 아주 크게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네.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주셨는데 그 먼저 금리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50bp의 금리 인하 전망에 네. 대해서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번에 9월에 25bp만 인하하면 시장이 실망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좀 기준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이 왜 통화정책 피벗을 준비하는지 가장 큰 게 일단은 기준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의 어떤 갭이 확대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기준금리가 5.5%지만 지금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2.9%예요. 그 갭이 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단 통화 완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그다음에 캐나다 은행, 영국은행, 심지어 인민은행까지 중국의 인민은행까지 이미 금리를 25bp 또는 뭐 10bp까지 추가 내렸고요. 그다음에 추가 인하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중앙은행과 어떤 밸런스도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대선 기간 동안에 민주당한테 좀 유리하게 소비 확대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과정이 경기 침체에 따른 그러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은 종결이 됐어요. 그다음에 노동시장도 둔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둔화, 그다음에 소비 확대를 위한 금리 인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이제 금리 인하는 금융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통화정책 피벗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50bp 비컷이나 또는 25bp 뭐 베이비 스텝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이 연준이 통화정책을 꾸준하게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번, 4번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시장에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크게 내린다고 해서 그게 자체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적게 내린다고 해서 이것에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연준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느냐, 이게 더 저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아마 그게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아마 9월 달에 내리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이제 방향성 이런 것을 더 제시해 주는 것에 아마 시장이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50bp 금리 인하를 하면 뭐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돼서 좋은 것이 아니다. 25bp만 인하하면 시장이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통화 정책 방향이 연준에서 보여진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을 네, 하시고요. 왜냐하면 워낙 갭이 큽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갭이 크기 때문에 그 갭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것을 아마 연준이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힌트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엔비디아 실적 살펴볼까요? 오늘 미국 경제 매체 CNBC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라며 실적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내일쯤하면 이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지금 논쟁이 워낙 한 일주일 내내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일단은 매출이 분기 매출이 한 300달러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시장 전망치는 지금 한 285억 달러 정도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전분기에 비해서 8% 수준의 상향 조정된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300달러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가가 전고점인 140달러를 넘어설 것인가. 왜냐면은 지금 8월 7일 98달러까지 붕괴됐다가 지금 다시 뭐 12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UBS 같은 경우도 지금 150달러 목표 주가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아마 주가가 140달러를 넘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향된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AI에 대한 과잉 생산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가이던스가 나올 것인가.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제 블랙웰이 이제 출시가 지연이 됐어요. 그 다음에 AI 과잉 투자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앞에 두 개보다는 젠슨 회장이 AI 과잉 투자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가이던스를 제시할지가 더 시장이 관심을 지금 갖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혼자 가는 주식이 아니라 반도체 전체라든지 AI 산업 전체를 이끌어야 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 과잉 투자를 지울 수 있는 가이던스가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특히 이제 최근에 AI 과잉 투자 우려가 이제 AI 전반적인 산업이 기존에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죠. 생성형 챗 GPT라든지 이런 좀 빅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로 좀 바뀌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갤럭시 24를 이제 출시하면서 이제 구글 제미나이와 이제 스몰 온 디바이스 AI를 쓴다든가 애플 아이폰도 이번에 ALM 같은 이제 빅 데이터 센터보다는 이제 소규모 플랫폼을 위주로 하는 이제 온 디바이스 A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AI의 어떤 캐퍼시티의 이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그렇지 않고 이러한 반도체라든지 전반적인 AI 산업이 충분히 공급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문제는 아마 시장 전망치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에 아마 시장의 주가가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실적 이제 숫자가 내일 아침에 국내 시간으로 새벽에 보여질 텐데 아마 숫자는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예측이고요. 문제는 이제 가이던스고 더 문제는 젠슨 황 CEO가 AI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잠식시키느냐,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게 관전 포인트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악재로 꼽히고 있는 게 최근에 계속 좀비같이 표현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저희 좀 작가가
표현을 굉장히 잘했는데요. 좀비는 이제 죽듯이 계속 살아나잖아요. 안 죽습니다. 네, 죽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교전 잡음이 계속 나오고요. 이제 이 이슈가 유가에 대한 변동성과 또 인플레이션 상승을 계속 또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요? 일단은 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전을 일단 피한 상황이다.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이란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아직 못하고 있다. 다만 주말을 지나면서 이란에 의한 헤즈볼라 후티 반군의 대리전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그 대리전의 강도가 조금 이제 세졌다는 거죠.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이죠.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가 모두 거부하면서 아마 바이든 행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양측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바이든 재임 시에 해결하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전면전은 피했기 때문에 일단 한숨을 놓은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서 결국 이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지금 보통 온스당 한 2,500달러 이상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죠. 그다음에 국제유가도 상승으로 지금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던 게 다시 이제 80달러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나 일단 전면전이 아닌 상황에서 국지전의 어떤 확대라는 것은 결국 국제유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는 영향력은 일단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좀비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더 갑자기 좀비 때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지전 상황에서만 계속 움직여 준다면은 이제 국제 유가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요 상황에서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행입니다. 저 큰 악재를 몰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국내 전략입니다, 여러분. 참 금리 인하의 힌트에도 떨떠름, 잭슨홀 미팅의 호재에도 떨떠름. 맞습니다. 이렇게 2,700 훌쩍 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네. 네,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내도 보기에는 기간 조정 기간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사실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먼저 본다면요. 30일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E 공개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연준의 이제 비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들도 지금 계속 나옵니다. 당장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 나오겠지만은 동시에 세일즈포스라든지 휴렉 패커드 그다음에 네뎁까지 나오고요. 내일 29일에는 이제 데일이라든지 마벨 테크놀로지, 오토데스크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업체죠. 룰루레몬이라든지 달러 제너럴, 그다음 베스트바이까지 계속 소비자 업체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큰 업종들을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일단은 이제 저평가된 IT 종목,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반도체 위주로 좀 많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는 추가적으로 저평가된 IT 종목에서 AI 쪽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스까지 한 번 더 바운더리를 좀 넓혀갖고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왜냐하면 결국 시장의 순환매의 종점은 저희는 이제 IT 쪽으로 보고 기술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저가 매수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원화가 약세에서 이제 강세로 사실 전환이 됐어요. 네. 벌써 이제 1331원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렇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항공이라든지 여행, 전력주들, 잘 아시는 한진칼, 하나투어, 한국전력, 최근에 이제 강세, 그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심상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수혜주는 계속 끌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종목을 다 주셨어요, 네네. 직접. 네. 예. 그래서 계속 종목을 많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금리나 수혜주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라든지 친환경 쪽은 계속 보셔야 된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큰 호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이제 CS 윈드 같이 미국 정부라든지 아니면 한국 정부의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이제 종목들. 중동 리스크는 계속 해지를 해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좀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유 방산 쪽 본다면 이제 한국에너지라든지 풍산 같은 종목들은 항상 당분간 관심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을 다 여러분 좀 잘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완수 대표님과 같이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